자, 이번에는 수당 지급표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를 삽입하고 셀에 메모를 삽입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내가 찾거나 또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당 지급표라는 파일을 가져왔고요. 자, 보시면은 각 부서에 뭐 개인별 뭐 수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셀에 메모를 다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기정 대리라는 사람 보니까 여기 추가 수당이 5만원이 붙어 있네요. 이게 왜 5만원이 붙었는지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문서 보고 얘는 왜 얘만 5만원 더 받지? 라고 알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다가 우리 그 모니터에다가 보통 여러분들 포스트잇들 붙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접착식 메모지 이렇게 메모지 붙이는 것처럼 여기다가 메모를 붙여넣는 거예요. 시트 안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이래서 더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메모를 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모를 달기 위해서요. 메모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 검토 탭에 보시면 여기 메모 그룹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새로운 메모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H7이라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새 메모를 클릭합니다. 하시면은 자동으로 요 빨간색 화살표 보이세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고 기사패스.com, 자, 우리 사용자 이름, 다시 말하면 이 엑셀에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고 밑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용자 이름을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뭐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엑셀 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만들 경우에 다른 사람이 메모를 다른 거 보고 어떤 내용이구나. 그럼 누가 달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 수당을요. 미입금 수당 이렇게 제가 한번 입력을 하고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메모 안에서는 엔터를 치시면 아래줄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빠져나가실 때는 이 메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른 부분을 꾹 클릭하세요. 자, 어때요? 메모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메모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요 빨간색 표시가 된 셀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빨간색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요, 메모가 삽입됐다는 뜻이고요. 요 셀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보시다시피 메모가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겠죠. 자, 메모를 수정하실 때는요. 자, 메모한테 가까이 가니까 메모가 사라지죠. 사라지기 때문에 수정하실 때는 선택 먼저 하신 다음에 셀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메모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모 그룹에요. 메모 편집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요. 요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셀에 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메모의 테두리를 드래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빠져나가 볼까요? 자, 또 사라졌죠? 다시 한번 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요.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위치는 또 다시 좀 약간 변경이 잘못됐네요. 자, 이번엔 메모가 지금은 갖다 댈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메모가 계속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메모 그룹에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란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메모 모드 표시가 있는데요. 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자, 클릭할 때 지금 제대로 위치 나왔죠? 아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모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셀을 선택하든지 움직여도 그냥 메모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가 갖다 대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의 메뉴가 아니라 모든 메뉴, 이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뉴를 계속 표시할 때는 여기 메모 그룹에 보시면 메모 모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삽입된 모든 메모가 다 표시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메모가 숨겨지게 되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메모를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면은 메모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다음을 누르시면요. 시트에 삽입된 순서대로 메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모 삭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삭제 버튼. 자, 먼저 메모가 들어간 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삭제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메모가 삭제된 것. 그리고 삭제돼서 빨간색 화살표가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자, 메모를 이용하면요. 다른 사람과 같은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또는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 문서일 때 내용을 갖다가 이 셀에다가 직접 달지 않으시고 메모를 이용해서 달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비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주저리 길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쓰면요. 나중에 인쇄를 하면은 보기 좋은 문서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비고사항이 아닌 이상 만약에 좀 이게 출력은 되지 않고 메모도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인쇄를 하시면은 메모 또한 인쇄가 되지 않거나 또 인쇄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검토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내용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데이터를 찾아 바꾸는 방법, 찾는 방법, 검색이겠죠. 지금은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눈에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뭐 100개, 200개가 아니라 뭐 1000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엑셀에서는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찾기와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홈 탭으로 우선 들어갔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찾기, 바꾸기, 뭐 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찾기와 바꾸기입니다. 뭐가 틀리느냐? 찾기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까지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꾸기는요. 찾은 다음에 어떤 것으로 내가 원하는 다른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을 바로 바꾸기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찾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기 메뉴가 표시가 됐죠? 아마 여러분들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됐을 겁니다. 옵션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이 메뉴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제가 옵션을 닫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찾기를 선택했지만 이 찾기 말고도요. 이 대화 상자 안에는 바꾸기도 있어요. 찾기는 찾기만 하는 것이고요. 바꾸기는 내용을 찾은 다음에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찾을 내용에다가 제가 우선 팀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팀장을 입력하고요. 찾을 건데요. 자, 팀장 우리 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두 명이 있네요. 자, 다음 찾기를 누르시면요. 자, 팀장 D5셀에 있는 우리 김미영 팀장을 갖다 한번 찾았네요. 자, 다음 찾기를 클릭하시면은 그 다음 팀장을 찾습니다. 자, 두 개를 찾았으니까 이제 끝났겠죠. 자, 다음 찾기를 누르시면은 다시 한번 위의 데이터로 계속 다시 말하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찾기를요. 자, 모두 찾기 한번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 파일에 어떤 시트 안에 몇 번째 셀에 팀장이란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아래 상태 표시에는요. 몇 개의 셀을 찾았습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은 직접 선택한 부분으로 커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화면 안에 모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이지만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가 직접 움직이면서 그 데이터가 있는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꾸기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기 및 선택. 이번엔 바꾸기. 자, 바꾸기는요. 찾은 다음에 바꿀 내용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옵션 단추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가 우선 살펴본 다음에 제가 옵션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예요. 자, 팀장을요. 제가 이번에는 차장이라고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차장이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자, 팀장을 2명이었죠. 아까 2명. 차장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바꾸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첫 번째 거 바꿨죠. 자, 바꾸기. 두 번째 걸 바꿨습니다. 더 이상 바꿀 게 없기 때문에 바꾸기를 클릭하면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제가 거꾸로요. 차장이라는 단어를 팀장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바꾼 것처럼 하나씩 바꾼 게 아니라 모두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바꿔보니까 바꾸기가 끝났습니다라는 것과 몇 개의 항목이 바뀌었다. 그리고 팀장으로 2개가 바뀐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씩 바꾸는 게 편리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바꾸는 게 편리할까요? 물론 여러 번
동일한 단추를 누르거나 메뉴를 실행하지 않고 한 번에 바꾸는 것이 편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는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바꾸는 것들, 이런 경우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찾기로 들어가서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찾을 내용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바꾼 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내용을 바꿀 때요, 다음번에 또 바꾸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 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찾을 내용을 지웠고요. 이번에 옵션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실 옵션 단추의 내용들은 뭐 일반적으로 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서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자, 우리가 찾을 내용에 직접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단어가 위치한 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서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가? 제가 지금 서식을요, 박기정 대리, 양윤성 대리, 전선환 대리, 자, 이렇게 대리 직급을 가진 사람들에만 제가 굵게 보라색 글꼴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이 서식을 가진 나머지 셀들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자, 제가 서식을 단추를 클릭했고요. 보시면은 서식을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식 단추 중에서 셀에서 서식 선택, 요 메뉴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 옆에 스포이드가 지금 붙어 있죠. 자, 서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서식? 자, 제가 지금 C7에 있는 박기정 대리의 그 박기정이라는 사람 이름이 입력된 셀을 선택을 합니다. 하면 자동으로 미리 보기에 지금 이 박기정이란 이름에 삽입된 것과 같이 보라색 기울임꼴 글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글꼴이 다른 셀에 적용된 부분을 찾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찾기를 클릭하면요, 예, 지금 양윤성, 전성환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서식을 가지고도 내가 다른 셀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찾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셀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바꾸기로 이번엔 들어가 보고요. 바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찾은 다음에 다른 서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제가 우선 바꿀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찾을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식에 지금 아까 찾기에서 사용했던 서식이 남아있네요. 자, 다른 서식을 또 찾으시려면 여러분들, 자, 클릭하셔가지고 뭐 셀에서 서식 선택, 뭐 다시 한번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으려는 서식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놔둘 거고요. 이 서식을 찾아서 다른 서식으로 바꾸게 할 거예요. 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자, 셀에서 서식 선택, 어떤 거로 바꿀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되어 있는 일반적인 글꼴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고미정이라는 요 이름이 삽입된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클릭하니까 일반적인 표시가 됐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요, 자, 한번 모두 바꾸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바꾸기 클릭하니까 3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됐고요. 자, 보니까 아까 대리 직급자들한테만 적용되었던 그 서식이 사라지고 일반 다른 서식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식을 바꾸는 거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찾기와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요, 찾기 및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게 아니면 단축키로 컨트롤 F를 누르시더라도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찾기나 바꾸기를 이용해서요, 이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자, 근데 다른 시트나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들도 찾거나 바꿀 수 있을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선 시트 1에 있는 요 B부터 H열에 삽입된 데이터를요,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복사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른 시트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복사하기 위해서요, 시트 2를 선택하고요. 자, B열만 제가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트 1에 있는 데이터가 시트 2로 복사가 됐어요. 지금 모양이 틀린 것은요, 확대,
화면 확대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감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시트 1로 돌아왔고요. 자, 해제한 다음에요. 지정한 것을 해제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옵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요. 제가 다시 한번 팀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팀장을 입력한 다음에 모두 찾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 그러네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서식 만들었잖아요. 서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으로만 찾으실 때는 내가 서식 설정했던 걸 지우셔야 되는데 화살표 누르시고요. 서식 찾기 지우기 요것만 클릭하시면은 설정된 서식 없음이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서식 연습하신 다음에 찾기가 안됩니다. 바꾸기가 안됩니다 하시면은 다른 설정이 남아있는 게 있는가 한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옵션을 제가 닫고요. 다시 팀장을 모두 찾아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시트 1에 D5와 D8에 팀장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시트 2에다 복사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범위를 넓혀서 찾아볼게요. 그러려면요. 우선 옵션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범위가 있습니다. 찾을 범위가 시트로만 되어 있는데요. 시트를 선택하시면은 통합 문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두 찾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시트 1에 2개가 있고 시트 2에 2개가 있다라는 것. 자, 복사했으니까 2개가 있겠죠. 이렇게 2개씩 총 4개가 팀장이란 글자가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통합 문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바꾸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통합 문서를 범위로 해서 다른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 드리듯이 다른 곳에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 건을 바꿀 때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찾기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는 원하는 글자에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찾기와 바꾸기에는요,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찾기를 들어갔고요. 옵션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제가 팀장을 찾을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씨로 시작하는 이동준, 이상윤, 이미라 이 3명이 있네요. 자, 이씨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자, 이라고 먼저 쓴 다음에요. 나머지를 별을 입력합니다. 이 별이라는 것은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 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찾기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2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찾아요. 자, 지금 6개가 된 이유는 시트 2에 있는 3개의 데이터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동준, 이상윤, 이미라. 자, 이 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3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요. 2로 시작하고 준으로 끝나는 사람,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현재 있죠. 자, 그럴 때는 한 글자를 대신해서 물음표를 집어넣습니다. 이 물음표 준 이렇게 물음표를 넣으시면은 자, 모두 찾기 하시면은 이 동준만 찾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이라는 것은 올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음표는 한 글자만을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